신양제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이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게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이제 11월, 12월 뭐 이 정도, 1월, 2월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 대한민국 이 교과 과정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여름 방학 이후보다는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사실은 학생들 성적이 많이 바뀝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자사고가 생기면서 이 학교 간에 살짝 좀 이렇게 커리나 또는 이 교과 과정이나 학생들 수준이 약간 좀 차이가 나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드디어 이제 외국어 영역 내지는 영어 과정은 내년 2월부터는 이제 대폭적으로 아마 이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인데 앞으로 영어는 계속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현재 영어 실력이 고3까지 간다. 예, 되게 좀, 예. 근데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 근처 재종반을 얘기하면서 학생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쪽 재종학원은 삼수생 양성 학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 학생에게는 이제 영어 실력이 이제 5년, 4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유는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특정 과목이 부족할 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힘을 좀 늘려야 되는데 앉아있는 힘을 보통 어머니들이나 야 이제 영어는 좀 줄여야 되겠다 수학 좀 늘려야 되겠다 하다 보면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영어 시간을 줄이고 저는 그걸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이제 뭐 교과 과정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시간에 이제 수학도 공부하고 뭐 영어도 공부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해야 되고 수학 시간에 수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고3까지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영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 겨울방학은 어머니들께서 영어에 이제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다. 요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머니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위에 형이나 뭐 또는 뭐 오빠나 누나나 언니를 키워서 이미 대학교 입시를 경험해 본 어머니들은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 학생들이 이런 게 있어요. 1회 굉장히 잘했다가 5회 못하고 9회 더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학교 들어갈 때 전교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1등 했던 애가 지금 뚜껑이 여니까 뭐 30등, 40등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친구 더 떨어집니다. 예, 왜 더 떨어지냐? 대부분 대학을 잘 가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성적이 2학년 때 오르거든요. 대부분 2학년 때 올라요. 1학년 때 오르고 2학년 때 또 오르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2학년 때 오르고 그대로 3학년까지 가요. 이유는 3학년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니까. 3학년 때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학년 때 열심히 했던 애들을 이렇게 어머니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성적이 한번 올랐다고 하면 각성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도 우리나라 고교 교육 현실이에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전교 1등을 딱 하면 누구가 팍팍 치고 막 와야지 긴장을 할 텐데 잠깐 숟가락을 놔도 먹을 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그 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동기부여가 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어를 요번 겨울방학 때 마지막 신경이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은 고1 예비 학생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12월, 뭐 이렇게 1월, 2월 요때 만들어진 영어 실력이 지금까지 지속됐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해외 경험이 있어서 그게 지금 나름 좀 유지가 됐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서서히 바닥날 타이밍이 또 현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1까지 버티다가 고2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1등급이 안 나와요. 영어 외국 영역에서. 안 나오는 거죠. 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3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다 잘 나왔잖아요. 모의고사 2번 봤잖아, 어머니. 9월 때는 안 보고. 뭐 9월 때는 좀 미끄러졌어도 3월 때는 다 잘 나왔잖아요. 대원외고는 한 명 빼고 다 만점이었대요. 그 어머니들 전화하시면 우리 애는 모의고사는 잘 본대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형아, 언니 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앞으로 조금씩 발전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할 일은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S고는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포고는 말하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S고가 좀 많고 플러스 반포고입니다. S고는 이제 남학교들을 얘기하고 그다음 반포고 이렇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간혹 특정 학교들은 시험 문제 경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들은 들쭉날쭉해.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핀트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언제는 되게 쉬우니까 별로 준비를 이만큼 해줬는데 너무 쉬워버린 거니까 애들도 야 이렇게 빡세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좀 가볍게 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이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 어머니들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열심히 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사실은 여러 개 넣으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한 문제를 좀 넣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수능 문제가 EBS의 70%가 반영된다고 어머니들 많이 들으셨는데 그거를 한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 예가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이게 고1 예비고와 고2 예비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묶었는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고요. 살짝 변화가 좀 있죠. 뭐냐면 수능이 왼쪽 문제인데 살짝 한 문장이 들어가 있죠. 예, 항상 이런 식의 트릭을 좀 쓰고요. 빈칸 추론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EBS랑 이렇게 연계가 안 됐다라는 것들도 어머니께서 아마 다 들었으리라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위에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수능 EBS 교재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좀 나열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면 고1 예비 때는 기본기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고2 예비할 겨울방학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EBS를 영역별로 어느 정도 맛을 들여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는 고3 예비생들은 전부 다 학원 교재가 EBS잖아요. 학기 중에는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쓰는 특강 교재는 전부 다 영역별로 EBS입니다. 그럼 EBS 뭐 가지고 쓸 거예요? 올해 나온 EBS 요 6권 있잖아. 요걸 그대로 제가 어휘면 어휘, 독해면 독해, 문법은 문법 이렇게 다 따로따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이 EBS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들어가게끔. 근데 중요한 건 EBS 마스터가 아니고 독해를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텍스트를 EBS 걸 쓴다는 말씀이죠. 어휘를 특정 어휘를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EBS에서 나왔던 기출 어휘를 쓴다는 얘기. 그것도 2014년 걸로. 예. 독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EBS로 학생들에게 전반을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플러스 알파에서는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5, 6개월 정도 빨리 수능을 실질적으로 EBS를 맛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적중 문제를 보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적중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반영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적중한 걸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적중을 했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왼쪽은 시험 문제지고요. 제가 그냥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사진 찍어 기출 문제고, 왼쪽은 이제 제 자료입니다. 제가 요번에 상문고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 자료에 76번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대요. 근데 한 남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것만 놓쳤다고. 그것만 안 외웠대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적중해 그 자료를 얻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휴강을 하는 바람에 자료를 못 얻었으면 그걸 좀 붙이고 싶은데 상문고도 어쨌든 그래서 적중한 문제를 실었고요. 나름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도 시험 보는 공부를 시험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학생들 내신을 대비해 주거든요. 단지 학생들하고의 차이는 어느 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좀 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정말 고위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고3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암 환자를 비유하면 2기나 3기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고 차근차근 공부량을 늘려 나가셔야 되고 2학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돼요. 공부량이.
공부할 마음이 잡혀 있어야 돼요. 스스로 투지폰을 써야 되고, 그렇죠? 스스로 뭔가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고3 때 뭔가 하려고 한다? 암 환자입니다. 그러면 암 환자가 빨리 낫도록 하려면 사기꾼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되잖아요. 한 달에 요거 하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돈은 많이 들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만 제가 볼 때 겨울방학에 조금만 영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내년 3월부터는 주일에도 충분하다. 그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학교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능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끼리 수능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어려워하는 영역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접근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 예비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전 영역을 다 수능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빈칸추론 확실히 마스터시키고 내용일치 문제면 내용일치 문제를 마스터시키고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렇게 넓히는 거죠. 근데 다른 선생님들을 보시면 그냥 어려운 문제만 냅다 이렇게 주니까 수능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수학으로 비유하면 공식을 이해 못하고 그냥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들끼리는 뭔가 수능 준비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어머니들께서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3에 원하는 학과로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하고 돼 그냥 이제 수능 수업을 한다. 요거 가지고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요 겨울방학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커리는 어머니들 제가 요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월이 있고요. 1월이 있고 2월이 있으니까 이제 3월입니다. 그래서 3월이 있는데 제가 요 3월 때 일단은 요 주일에 반드시 이제 모의고사는 필수로 볼 건데 조금 그 학생들 검토를 좀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걸 좀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어법 및 어휘 특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주로 이제 그 개념에 좀 치중한 수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제가 문법 문제를 한 700제라고 제목을 좀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 어휘 문제인데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에서 어법 문제를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엄마 내가 요번에 영어 시험 잘 봤어. 근데 뚜껑 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근데 뚜껑 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가 엄마 나 영어 어느 정도 잘 봤어야 했는데 뚜껑 열면 안 그렇거든요. 문법 잘 풀어요. 근데 뚜껑 열면 잘 푸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이제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자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이 700제는 이제 내신 기출 문제도 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 기출 문제, 어법 문제도 좀 넣어서 아예 그냥 이렇게 700제에서 어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방학 중에는 저는 문이과 상관없이 주 2회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3월 달부터 주 1회로 고3까지 쭉 가거든요. 그래서 이 특강은 요 어휘하고 어법 같은 경우는 요거는 내신 및 어법의 마지막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좀 수업을 들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제가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는 문제풀이를 좀 학생들에게 좀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좀 조교를 좀 붙여서 학생들에게 좀 관리 좀 위주로 해서 틀린 거를 좀 꼼꼼히 좀 이렇게 좀 봐서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에 이론을 잘 들었던 학생들이 잘 이어지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